어머니를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하고 멀쩡한 자식이 있을까? 친모를 잃은 세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헤라를 범인으로 의심하면서도 매일 마주봐야 하는 현실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지요. 거기에 이젠 영원히 놓아버려야 하는 정원과의 인연까지. 세훈은 힘든 상황에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런 세훈에게 나타나 세훈에게 손 내밀어준 영채. 세훈 씨. 하지만 그가 잡은 손은 도움의 손길이 아닌 그를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 저주의 손이란 것을 알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세훈의 결혼과 복수,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 세훈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는 결말까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수를 다짐하고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가는 달라진 세훈의 모습과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훈은 병실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그 병실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세훈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세훈은 고개를 돌렸다. 한혜라였다. 그의 양어머니. 아니, 이제는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 왜 여기 계세요? 세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헤라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다. 세훈아, 나도 힘들어. 내 어머니와 나는. 그만하세요. 세훈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당신이 병원에서 무슨 전화를 받고 나갔는지 다 알아요. 세훈아, 그건 오해야. 나는 정말. 오해라고요? 세훈이 비웃듯 말했다. 그렇게나 절묘한 타이밍이 오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간 바로 그 시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CCTV가 고장난 시간에. 헤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훈은 더 이상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았다. 발걸음을 돌려 복도를 걸어 나가려는데 정원이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오빠. 정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세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랑하는 여자. 하지만 한혜라의 딸. 이제 그녀를 볼 때마다 헤라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정원아.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발. 정원이 세훈의 팔을 잡았지만 세훈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미안해. 지금은 너를 볼 수가 없어. 왜요?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오빠,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해, 정원아. 세훈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다.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모든 증거가 내 엄마를 가리키고 있어. 나한테 시간을 줘.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세훈은 정원을 뒤로 한 채 병원을 빠져나왔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며칠 후 세훈은 아버지 진태석을 찾아갔다.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던 태석은 세훈을 보자 반갑게 일어섰다. 세훈아, 왔구나. 요즘 얼굴도 안 보이더니. 아버지. 세훈은 책상 앞에 섰다. 어머니 일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요. 태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얘기는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라고요? 세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지난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 왜 어머니를 죽였는지. 세훈아. 태석이 책상을 쳤다. 내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더 이상 이 얘기 꺼내지 마. 사고요? CCTV가 하필 그 시간만 고장 나는 게 사고예요? 그건. 태석이 말을 흐렸다. 세훈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한혜라 시편만 드시는군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세훈아, 헤라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도 힘들어하고 있어. 우리 모두. 그랬어요. 세훈이 돌아섰다.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한테는 기대하지 않을게요. 세훈은 서재를 나서며 생각했다.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정원은 이제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
아버지는 하늘아만 감싸고 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세훈 오빠 돌아보니 영채였다. 힘들죠? 영채가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당연히 힘들죠. 어머니를 잃었는데. 제가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영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세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원과는 다른 조건 없는 위로가 느껴졌다.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 보여요. 영채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세훈 씨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세훈은 영채를 다시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석 달이 흘렀다. 웨딩홀 앞 세훈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오늘은 그의 결혼식이었다. 신부는 영채. 세훈아. 대기실로 아버지 진태석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잘 결심했다. 영채는 좋은 아이야. 너한테 딱 맞는 여자지. 그렇군요. 세훈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아버지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거슬렸다. 공난숙 대표와도 이제 완전한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우리 건양그룹에도 큰 힘이 될 거고. 태석이 세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원이는 이제 잊어라. 그앤 헤라 딸이잖아. 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 세훈은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렇게 바라시던 거죠, 아버지. 제가 정원이를 포기하고 영채와 결혼하는 거. 세훈은 속으로 비웃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이 결혼을 복수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것이다.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됐네요. 그래, 잘했어. 오늘은 행복한 날이야. 태석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대기실을 나갔다. 식장 문이 열리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영채가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세훈의 시선은 하객석 한쪽에 앉아있는 정원에게로 향했다. 정원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신랑 신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주례의 목소리에 세훈은 정신을 차렸다. 영채가 그의 옆에 섰다. 진세훈 씨,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세훈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주영채 씨,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영채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세훈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좋습니다. 세훈은 영채에게 가볍게 입을 맞췄다. 리셉션이 끝나고 신혼방으로 돌아온 세훈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세훈 씨. 영채가 다가와 그의 팔을 감았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세훈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훈 씨가 원하는 것도 다 이루게 해드릴게요. 세훈은 영채를 바라보았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알죠. 하네라에게 복수하는 거요. 건양그룹을 장악하는 거요. 영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우리 엄마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세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 사랑은 뒤로 밀어두자. 하네라에게 복수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어머니를 죽인 그녀를 반드시 벌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아버지가 계속 헤라 편을 든다면 아버지도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세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이다. 복수의 시작. 결혼 후 한 달이 지났다. 세훈은 회사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의 병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상해. 세훈은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계시던 병동의 CCTV는 그 시간만 정확히 고장이 나 있었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는 병원 관계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날 한혜라 씨에게 병원에서 먼저 연락을 드린 게 맞나요? 전화기 너머로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요, 저희 쪽에서 연락드린 기록은 없습니다. 한혜라 씨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우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한혜라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 누가 혜라를 불러낸 걸까? 세훈 씨, 뭐 하세요? 영채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그냥 일 보고 있어. 또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 사건? 영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뭔가 이상해.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세훈은 화면을 가리켰다. 어머니가 계시던 병동 CCTV만 딱 그 시간에 고장나고 한혜라는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완벽한 알리바이지. 그럼 다른 병동 CCTV는 확인해 보셨어요? 다른 병동? 세훈의 눈이 빛났다. 그는 재빨리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맞아. 병원 전체 CCTV를 다 확보해야 해. 일주일 후 세훈은 방대한 CCTV 영상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여러 병동, 복도, 로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건 세훈의 손이 멈췄다. 화면 속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구실장이었다. 공난숙의 오른팔인 구실장이 그날 병원에 있었다. 세훈은 더 많은 영상을 확인했다. 주차장 CCTV까지 모두 뒤졌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차량을 발견했다. 공난숙 대표 차량. 세훈의 얼굴이 굳었다. 공난숙. 영채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의 비즈니스 파트너. 그녀가 왜 그날 병원에 있었던 걸까? 설마. 세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만약 공난숙이 관여되어 있다면 그건 아버지 진태석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은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였고 많은 일을 함께 처리해왔다. 세훈 씨? 영채가 방으로 들어왔다. 영채, 너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알아? 세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요? 왜요,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영채는 어깨를 으쓱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는 사업 얘기는 저한테 잘 안 하세요. 왜요? 아니야, 그냥. 세훈은 말을 흐렸다. 영채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세훈은 영채와 함께 공난숙의 집을 방문했다. 장모를 뵙는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다. 어서 와, 우리 사위. 공난숙은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앉아. 영채야, 넌 부엌 가서 과일 좀 준비해 줄래? 네, 엄마. 영채가 자리를 뜨자 공난숙은 세훈을 바라보았다. 요즘 힘들지? 어머니 일로. 세훈은 공난숙의 표정을 살폈다. 장모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세요? 공난숙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야 안타까운 사고였겠지. 사고요? 세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전 한혜라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한혜라? 공난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여자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장모님. 세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병원에서요. 공난숙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무심히 대답했다. 글쎄, 그냥 약물을 주입했겠지. 뭐, 약물이요? 사람을 시켜서 말이야. 그게 제일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이잖아. 알리바이 만들어 놓고 약물 주입하는 거야 금방이지. 세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병원에서 어떡해요? CCTV도 있고. 아, 그건 쉬워. 공난숙이 손을 흔들었다. 가짜 의사 한 명 섭외하고 CCTV 잠깐 꺼놓으면 되잖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공난숙은 마치 경험담을 말하듯 술술 이야기했다. 세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무 자세해. 장모님은 그런 일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네요. 그냥.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 공난숙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때 영채가 과일을 들고 들어왔다. 엄마, 세훈 씨, 과일 드세요. 그래, 고마워. 세훈은 과일을 받아들면서도 공난숙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마치 직접 계획을 세운 사람처럼. 한혜라가 아니라 공난숙? 세훈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만약 공난숙이 범인이라면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채가 물었다. 세훈 씨, 무슨 얘기하셨어요? 엄마랑. 아니야, 그냥. 인사차. 세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혜라에게 복수하려고 했는데 진짜 범인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것도 장모인.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세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게 누구든 간에. 세훈은 며칠 동안 한혜라를 관찰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양어머니 헤라와 세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 후 세훈은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헤라에게 다가갔다. 세훈아, 무슨 일이야? 물어볼 게 있어서요. 세훈이 그녀 앞에 앉았다. 목소리는 차갑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정확히 무슨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헤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이거, 통화 기록이야. 그녀는 세훈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날 시간의 통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내 어머니가 깨어나셨다고. 그래서 급히 달려간 거야. 병원에서요? 세훈이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어머니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헤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훈은 헤라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도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세훈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어머니를 죽였을까요? 헤라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세훈아. 하지만 나는 아니야. 절대로. 세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믿을게요. 정말. 헤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세훈아. 정말 고마워. 세훈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혜라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날 밤 영채는 세훈과 헤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건양그룹 본사 복도에서였다. 세훈 씨가 한혜라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있어. 영채는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큰일이에요. 왜 그래, 영채야? 세훈 씨가 한혜라를 의심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공난숙의 침묵이 흘렀다. 그래, 알았어. 신경 쓰지 마. 근데 엄마, 도대체 누가 세훈 씨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영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정말 궁금했다. 혹시 엄마가 아는 거 있어요? 아니면 엄마가? 영채야. 공난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냥 조용히 있어. 영채는 전화를 끊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이상했다.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예민했다. 한편 세훈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공난숙이 진범이라면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까? 그는 아버지 진태석의 행동들을 되짚어 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오히려 한혜라만 감싸던 것. 그리고 자신과 영채의 결혼을 그토록 원했던 것. 설마
세훈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만약 아버지가 공난숙과 함께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다면 세훈은 도움을 청할 곳을 생각했다. 정원 때문에 한동안 소원하게 지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주하늘 형밖에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세훈아. 주하늘이었다. 정원 때문에 한동안 소원해졌던 형. 들었어. 내가 진실을 찾고 있다고. 주하늘이 세훈 앞에 앉았다. 형한테 부탁이 있어요. 세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일을.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줄게. 정원이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건 알아. 하지만 이건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잖아. 주하늘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리고 나도 공난숙에게 원한이 있어. 원한이요? 세훈이 놀라서 물었다. 우리 아버지 25년 전에 공난숙 때문에 돌아가셨어. 주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와 다투다가 죽여버렸어. 하지만 경찰은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지. 차기범. 정원이 아버지를. 뭐라고요? 세훈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정원이 아버지가 누명을 쓰신 거예요? 그래. 공난숙이 죽이고 진태석. 내 아버지가 차기범 씨에게 누명을 씌웠어. 주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내 아버지와 공난숙 둘이 함께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했어. 차기범 씨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만들었지. 그래서 차기범 씨는 감옥에 갔고 결국 그곳에서 돌아가셨어.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그래. 내 아버지 진태석과 공난숙은 25년 전부터 공범이야. 주하늘의 주먹이 떨렸다. 진짜 범인은 공난숙이고 내 아버지는 그걸 도운 거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세훈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에 가담했다니. 주하늘이 쓴웃음을 지었다. 공난숙은 아버지를 죽이고 내 아버지와 함께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까지 씌우고도 태연하게 살아왔어. 영채를 키우고 사업을 확장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훈은 주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공난숙을 벌하고 싶어. 내가 진실을 밝히는 걸 도와주면 그게 곧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이기도 해. 25년 동안 기다려왔어. 형. 함께 하자, 세훈아. 우리 함께 진실을 파헤치자. 주하늘이 손을 내밀었다. 세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형. 일단 공난숙부터 조사하자. 그날 병원에 왜 있었는지, 구실장은 뭘 했는지. 두 사람은 책상에 펼쳐진 자료들을 함께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세훈은 영채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영채는 세훈의 팔을 베고 잠들어 있었지만 세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장모가 진범이라면 영채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세훈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영채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순진하게 어머니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야 해. 누가 됐든. 세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를 죽인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장모이고 아버지가 연루되어 있다 해도. 세훈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세훈은 주하늘과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25년 전 살인 은폐에 가담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공난숙과 함께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 어머니를 죽인 것도 아버지가 관여한 걸까? 세훈은 회사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영채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세훈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저녁? 네.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요즘 힘들어 보이시니까. 세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제가 장소 문자로 보낼게요. 7시예요. 영채의 목소리는 밝았다.
전화를 끊고 세우는 한숨을 쉬었다. 영채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저녁 7시 세우는 영채가 보낸 주소로 향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주소는 시내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다. 영채야, 어디야? 세훈이 전화를 걸었다. 아, 세훈 씨. 조금만 더 들어오세요. 제가 예약한 곳이 안쪽이에요. 근데 여기 너무 외진데. 괜찮아요. 조용해서 좋은 곳이에요. 조금만 더요. 영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훈은 차를 몰고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갈수록 주변은 어두워지고 인적이 끊겼다. 이상한데. 세훈은 불안감을 느끼며 차를 세웠다. 주변은 폐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버려진 공단 지역이었다. 영채야, 도대체 어디? 세훈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우리 사위 왔어? 공난숙이었다. 세훈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장모님? 왜 여기? 영채? 우리 딸은 집에 잘 있어. 공난숙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왜 날 여기로 부른 거예요?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긴, 우리 얘기 좀 하려고. 공난숙이 세훈에게 다가왔다. 넌 요즘 나를 의심하고 있더구나. 내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똑똑한 사위를 뒀네. 그래, 맞아. 공난숙이 인정했다. 내 어머니를 죽인 건 역시 장모님이었군요. 세훈이 소리쳤다. 그렇지? 공난숙이 비웃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야. 진태석이 시켰어. 내 아버지가. 뭐라고요?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가 왜 어머니를. 왜긴 왜야. 공난숙이 차갑게 말했다. 정원이에게서 너를 떼어놓기 위해서지. 내가 한혜라 딸인 정원이를 사랑하는 게 싫었나 봐. 그래서 내 어머니를 죽이고 한혜라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어. 말도 안 돼. 세훈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혜라를 원망하고 정원이를 멀리하길 바랐던 거야. 그리고 영채와 결혼하길 바랐고. 다 내 아버지 계획이었어. 공난숙의 말은 세훈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그래서 나는 진태석이 시킨 대로 했지. 구실장을 시켜서 병원에 가짜 의사를 보냈어. CCTV를 끄고 약물을 주입했지. 그래서 한혜라를 병원으로 부른 거야.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고. 아버지가. 정말. 세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믿기 힘들지? 하지만 사실이야. 공난숙이 세훈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러니까 세훈아, 어서 내 아버지와 싸워. 건양그룹을 장악하고 진태석을 몰아내. 그게 내 어머니의 복수를 시작하는 거야. 제가 왜? 장모님 말을 믿어야 하죠? 세훈이 뒤로 물러섰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공난숙이 돌아서려는 순간 세훈이 소리쳤다. 25년 전 일도 장모님이 한 거죠? 주한을 형 아버지를 죽인 것도. 공난숙의 발걸음이 멈췄다. 주하늘이 뭘 알려줬나 보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래, 그것도 나야. 하지만 그때도 진태석이 도왔지. 우린 오래된 파트너거든. 미친. 세훈이 주먹을 쥐었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훈아. 공난숙이 차갑게 웃었다. 약한 자는 사라지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지. 내 어머니도 주하늘 아버지도 차기범도 다 약했어. 그럼 장모님은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죄책감도 없이? 죄책감? 공난숙이 코웃음을 쳤다. 그런 건 사치야.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지. 세훈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때 뒤로 물러서다 발을 헛디뎌버리고 폐건물 안쪽으로 한 발을 내디딘 순간 낡은 계단이 삐걱거리며 무너져 내렸다. 세훈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다. 3층 높이의 건물 계단이 완전히 붕괴되며 그는 그대로 추락했다.
쿵. 새우는 바닥에 떨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어머. 공난숙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놀라서 세훈을 내려다보았다. 진세훈?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세훈은 대답이 없었다. 공난숙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큰일 났어. 공난숙은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차를 타고 급히 떠나며 그녀는 영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채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잘 들어. 넌 오늘 세훈한테 전화한 적 없는 거야. 알겠지? 네. 무슨 말씀이? 절대로 내가 세훈을 부른 적 없다고 해. 알았어? 공난숙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입 조심해. 전화를 끊고 공난숙은 핸들을 꽉 쥐었다. 세훈을 협박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사고가 날 줄은 몰랐다. 계획이 틀어졌어. 다음 날 아침 건양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우리 세훈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태석의 비명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네, 회장님. 폐공단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미.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뭐? 사망하셨습니다. 진태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 해라도 울부짖으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영채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떨고 있었다. 남편이 죽었다. 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영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주하늘. 그는 세훈의 죽음 소식을 듣고 공난숙의 집으로 향했다. 주먹을 꽉 쥔 채. 공난숙. 주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당신 또 사람을 죽였구나. 이번엔 세훈이를. 주하늘은 이제 이 모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자와 진실을 밝히려는 자. 그 사이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하늘은 진태석과 공난숙의 뿌리 깊은 공모, 범죄의 질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친밀한 리플리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